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쟁탈을 당연시하는 시대 상황의 모습을 개진한 상황에 관하여 오해가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발주자의 세계동포주의를 기술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의도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일제강점기를 보냈던 한국 사회가 당연하다는 것이냐는 오해도 있습니다.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타국을 약탈하는 모습이 어떻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국주의의 정치터전이지요. 가해국의 국부이든 위인이든 정치인의 사고였습니다. 식민지쟁탈기의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선대와 후손의 사회적인 공감이지요. 피해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상들을 어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실현한 국부들이 정한론을 가지고 있었지요. 메이지 유신을 거부하였던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정치적인 정한론을 내세웠습니다. 일본 내부의 심각한 분열을 식민지쟁탈로 희소시켰지요. 타국의 생명과 자원을 약탈하고 부국을 꿈꾸었던 제국주의의 열강들이 인류애를 실현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4차원 생활의 선발주자는 그 인류애를 실현하였지요. 식민지쟁탈의 근원이었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사라지게 할 수 없더라도 가해국의 사회적인 기틀만은 회복시켰지요. 식민지쟁탈의 욕심과 탐욕으로 무너진 자국사회를 인류애의 실천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스포츠맨십의 실현으로 자국사회의 인류애를 만회하였고 무제한의 책임으로 자국사회의 인류애를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3차원 생활에서는 회복되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4차원 생활에서는 미완의 인류애입니다. 4차원 생활의 인류애는 자국사회로 한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암묵적인 환경 속에서 4차원 생활의 피눈물의 삶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4차원 생활의 인류애는 실현하지 못하였지요. 공개적인 3차원 생활에서는 세계동포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더라도 암묵적인 4차원 생활에서는 세계동포주의가 매우 부족하지요. 인간사회는 국부와 위인이 존재할지라도 견제와 책임이 없는 암묵적인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은가 봅니다. 인간사회는 국부와 위인의 환경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국민이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국 사회처럼 진보와 보수로만 하는 것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맨십과 무제한의 책임은 보여지는 3차원 생활에서 온 국민이 함께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생활에다가 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21세기의 지구촌은 암묵적인 상황에서도 인류애의 실현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암묵적인 상황 속의 4차원 생활은 지구촌 어디서든지 형편없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죠. 4차원 생활의 견제와 책임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메이슨의 환경은 공개하였지만 충분하지는 않지요. 20세기의 암묵적인 4차원 생활은 가정을 개별적으로 망가뜨렸다면 21세기의 개방적인 4차원 생활은 가정, 학교, 직장을 사회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정의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피눈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이 사회적으로 범람하면 국가와 국민과 연관되는 4차원 생활도 피눈물의 삶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국가와 국민과 연관되는 4차원 생활의 터전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가정, 학교, 직장, 종교단체 등 어디서든지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겪고 살아가야만 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독립적인 공간은 사라지는 것이죠. 독립적인 공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환경이었는데 4차원 생활이 범람한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독립적인 공간은 보잘것없게 변하는 것이지요. 사이비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정의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집단적인 이해득실로 강요하는 사회정의는 외칠 수 있으나 자발적인 사회정의는 어렵지요. 사이비 종교단체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신들이 처한 집단의 사회정의는 체념하고 있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형편없는 삶으로 살아가거나 어쩔 수 없이 동조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을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에 옳은 것을 위한다고 대립하게 만드는 상황은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정치로 덮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20세기 말의 한국 사회는 자신들의 부조리를 최소한의 사회정의로 견제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옳은 것을 위하여 대립하는 갈등이었다면 21세기 초의 한국 사회는 자신들의 부조리를 최소한의 사회정의로 견제하지도 못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옳은 것을 위한다고 대치하고 있어서 고도 갈등이 된 것이죠. 21세기 초는 한국민의 최소한의 사회정의들은 어쩔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환경 속에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정의를 사회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민의 최소한의 사회정의는 도미노 상황처럼 모두 쓰러뜨려 버렸지요. 4차원 생활의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한국민의 최소한의 사회정의가 사회질서였다면 4차원 생활의 개방적인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4차원 생활의 부조리가 사회질서가 되었지요. 상담사님, 소윤섭의 팟캐스트도 진보와 보수의 옳은 것을 위하여 정치에 참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윤섭의 팟캐스트도 한국 사회의 고도 갈등에 한몫을 한 것은 아닌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의 정치는 검찰개혁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한국 사회는 양분되던 시기였었죠. 4차원 생활의 부조리가 만연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4차원 생활의 환난 속에서 사회정의로 한국 사회를 바로잡아주기는커녕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죠.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위기 때마다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기회였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어느 쪽이든지 또는 검찰개혁의 어느 쪽이든지 참여한 만큼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고 중심부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요. 검찰개혁의 승리의 깃발이 어느 쪽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반대급부를 모두 챙길 수 있었지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한국 사회의 고도 갈등을 이용하여 오늘날의 국권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아쉽게 생각하는 상황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사회가 선진국인데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회적인 일탈을 견제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였다면 국가기관이라도 견제하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의 범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도 한국 사회는 양분되었지만 소윤섭의 팟캐스트의 기준은 사회정의였지요. 일반인의 통념으로 판단한 올바른 사회적 윤리이지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하는 사회적 윤리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검찰은 원래부터 비대해져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지만 한국 사회를 두 동강이를 내는 검찰개혁은 득보다는 실이 많았지요. 검찰개혁이 어느 쪽이 옳든지 간에 4차원 생활의 일탈로 인하여 피폐해진 한국민을 검찰개혁의 양분 속에서 더욱 고립시켰지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검찰개혁은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질책하는 한국민에게 강압하는 역진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한국 사회의 최고의 이슈였기 때문이죠. 검찰개혁은 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사회정의이지요. 비대해진 검찰 내부에서 정치의 신여를 거부하고 검찰 독립성을 완성하는 검찰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하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의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까지 하다 보니 지지하였던 사람들은 난감한 상태이지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한번 두고 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지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진보이든 보수이든 모두 상주하고 있기에 항상 그렇게 말하지요. 정권만 바꿔지면 되는 것이고 진보이든 보수이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정치는 정말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도 갈등에 놓여 있다면 정치가 의도적이라도 국민화합을 모색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고도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요.
한국 사회는 정권이 바꿔질 때마다 조금씩 국민화합을 이루어 놓고서 바꿔져 가야만 하는데도 진보와 보수의 정치는 사생결단으로 변해갑니다.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이 범람한 원인도 진보와 보수의 사생결단의 정치가 갈수록 더해가기 때문이지요.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막강한 권한으로 4차원 생활의 부조리가 강압할 수 없겠지만 힘없는 국민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지요. 4차원 생활의 강압이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동조하고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를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은 한국민일지라도 퇴보시키는 사생결단의 환경은 반복하지 말고 어느 진영이든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한국 사회를 진일보시켜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도 갈등에 한몫을 하지 말고 국민화합에 한몫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면서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